미국의 새로운 보험회사 레모네이드 홈페이지인데요. 이 회사나 이 회사 주식에 관심들 많으시죠? 레모네이드 주봉인데요. 지난해 6월 말 상장한 뒤에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바닥, 전고점 회복, 조정, 그리고 아주 급한 경사로 상승. 뭐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컵 with 핸들 패턴이죠. 그 패턴이 잘 만들어졌고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좀 비슷해 보이는 차트 하나가 있는데요. 나노엑스 이미징입니다. 이 회사도 역시 지난해 이제 상장해서 처음에는 높이 치솟았다가 바로 급락. 자, 그런데 그 뒤 전개된 모양새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하락, 거래량이 이제 죽고요. 이 전고점 회복. 그러면서 역시 거래량이 다시 터지면서 슈팅. 자, 이것도 역시 컵 위드 핸들일까요?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 이분의 책 How to Make Money in Stocks, 여기에 있는 컵 위드 핸들 패턴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 확인도 하고 차제의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싶었어요. 제가 그냥 책 페이지를 그대로 떠서 사용할 건데 원활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요 원서 대신에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이 책을 가지고 해볼게요. 번역서 183쪽, 패턴의 명칭은 손잡이가 달린 컵 with handle이고요. 포인트가 이제 컵의 형태, 양쪽에서 컵의 윤곽이 그려지는 모습이다. 이게 최소 7주에서 최장 65주, 개월수로는 요 정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이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한달까, 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컵 위드 핸들이다, 또는 반대로 더 길게 보고 3, 4년치 월봉을 보고 컵 위드 핸들을 논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이 온일의 이 정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천장에서 바닥까지의 그 하락률이 요 정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다는 거고요. 상대적 주가 강도, 우리가 흔히 RSI를 보는데요. 우리는 RS 인덱스를 보는 건데, 이 오닐 또는 오닐이 만든 그 IBD, Investors Business Daily인가요? 거기서는 RS라고만 해서 인덱스하고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상승 전환에 앞서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자, 여기 바닥 부분의 그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U자 모양이 되어야 된다. 뾰족한 V자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요. 이게 제가 그 나노X 이미징, 줄여서 나노X, 그 차트를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다시 나노X 차트인데요. 제가 요렇게 너무 뾰족한 모양새가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이런 완만한 형태의 바닥이 아니어서 헷갈렸던 건데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이게 커비드 핸들 어떤 본연의 모양새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쪽을 보면 U자 형태가 왜 중요하냐, 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 투자자들 대개가 이 바닥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팔아버리더라. 심지어 직업적인 투기꾼조차 떠난다는 거죠. 뭐 대개는 지수 대비 한 이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인데,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크게 떨어지기도 한다. 자, 크게 떨어지면 뭐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고점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야 할 뭐 그 부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만회가 어렵더라. 다만 뭐 예외적인 경우들 있어서 C 컨테이너라는 회사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크게 떨어졌는데 20달러 이상에서 거의 뭐 10달러 가까이 지금 곤두박질 치다시피 떨어졌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여 전고점 인근에 이르고 핸들 모양을 만들고 이후에 상승했으니까 아마 예로 들었겠죠? 이제 중요한 게 손잡이 부분 핸들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1, 2주 이상이고 이 손잡이의 저점에 이르기까지 그 전주의 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기본 방향은 전주 저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떨어진다. 거래량 저점 근처에 이르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 그런데 뭐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손잡이가 뭐 없거나 미미한 채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주식도 많다고 하네요. 비록 실패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는 건데, 이 오늘이 든 예들도 있겠지만 좀 전에 저희가 봤던 레모네이드 차트를 다시 보면 이 예외적인 경우처럼 보이는 면이 있죠. 조정 또는 뭐 손잡이 부분 핸들이 일봉으로 보면 나타나겠지만 주봉으로 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상승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래도 꼭 새겨놔야 될 것은 손잡이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오르거나 이제 고집스럽게 이제 횡보하는 모양새, 고정된 형태, 이런 경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컵의 윗부분까지 이제 상승한 뒤에 매물 출회 또는 이제 주가의 되돌림, 이게 있어야 뭔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상승의 에너지를 뭐 축적 내지는 응축해서 힘을 받아서 이제 상승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 과정이 이제 누락되는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차트가 있다면, 자, 일단 피하자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대체로 손잡이 자체의 그 하락률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 컵 모양이 크면 이 핸들의 하락률도 커질 수 있다. 자, 이제 어떤 주식이 그 핸들까지 모양을 잘 만들어 냈다면 거래량을 주시하라고 합니다. 이 일일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50% 이상 늘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는 10중 8구 전문적 투자가들이 매수하고 있는 국면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함의하는 바는 일반 투자자들 대개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주식 매수하기를 두려워하고 신고가 깬 주식을 사는 게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매수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격언이 나오는데요. 요 문장,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하는 열쇠는 결코 가장 싼 값, cheapest price를 추구할 게 아니고 정확한 시점, the rightest time을 포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고 중요한 팁들이 있지요. 성공하려면 매수 시점이 정확히 닥칠 때까지 기다려라. 요 시점이 주가 행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시점이 오기 전에 사는 건 이제 서두르는 게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정확한 시점을 잡지 못하면 실패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인 거죠. 거칠게 표현하자면 확인 사살 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단 마지막 패러그래프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팁이에요. 매수하는 그 시점, 그 주가 레벨이 사실은 전고점, 그러니까 커브의 왼쪽 피크든 오른쪽 피크든 그 전고점들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고점보다 5에서 10% 정도 낮더라. 이 새로 만들어질 신고가는 많은 사람이 매수에 뛰어든 시점인 손잡이의 가장 윗부분에 비해 어느 정도 높은 게 일반적인데, 이 새로운 신고가를 기다렸다가 매수했다가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차트상의 전고점들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그려보고 주가가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 추세선을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레모네이드의 이번 그 커비드 핸들 부분에서의 모양새가 거래량이 살아나기 전에 이 전고점들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뚫고 한 일본 캔들이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그 레모네이드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레모네이드 주봉을 일봉으로 풀어서 보면 컵의 왼쪽 피크 이 전고점을 터치한 게 이날로 볼 수도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온전히 전고점을 회복한 날은 2020년 12월 10일이고요. 자,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놓을까요? 일단 종가로 전고점을 회복한 날부터 책에 나왔던 그대로 이렇게 캔들이 우하향하고 거래량 역시 저점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컵 with 핸들 모양이 완성된 건 알겠는데 언제 매수했냐? 한편으로는 그 거래량이 전 대비 50% 늘어난 때를 얘기했으니까 이날 12월 17일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팁대로라면 이 핸들 부분의 캔들 고점들을 쭉 이어서 추세선을 그려놓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타날 때 매수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래량이 달라지는 12월 17일 하루 전인 12월 16일 이 추세선에서 그 고점이 종가 기준으로도 이탈하는 12월 16일 요 날이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원칙대로 이날 레모네이드를 매수했다면 책에 표현된 바로 그 흥분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할 듯 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슈팅. 뭐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커브 핸들을 뭐 거칠게라도 뭐 알고 또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을 텐데요. 뭐 좋은 것 같아요. 뭐 당장은 시장 상황이 워낙 좋아서 한국 주식이든 뭐 미국 주식이든 뭐 실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용인이 쉽게 되곤 하지만 장이 좀 어려워지거나 혹은 뭐
보통 때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런 커비드 핸들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활용 능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달까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